정말 부자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강남은 그런 게 없었던 완전히 농토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부자들은 오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굳이 왜? 1920년대 개발된 곳이거든요. 100년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역사됐기 때문에 네. 100년에 걸쳐서 검증된 거죠. 안전하면서도. 지금 여기 촬영의 당시 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벌써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또 비 소식 때문에 비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된 지역들도 그랬죠.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일까 한국의 태풍과 홍수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네. 매년 그랬어요. 원래 8월, 9월 사이가 제일 심해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딱 지금이네요. 예, 장마 때는 비가 그야말로 길게 내리는 거, 길장자니까 길게 네. 내리는 거고, 그때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죠. 저 오늘 이따가 녹화 끝나고 집에 갈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맨홀 조심해야 될 거고 아마. 맞아요. 집에 갈 때 아마 강남역을 통해서 2호선을 탈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마 이거는 잠길 수가 있어서. 오늘 지금 녹화 시점에서 태풍이 아마 오늘 내일 정도 사이에 경상남도에 진입할 거라 아마 강남 쪽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좀 고지대 쪽으로 통하는 버스로 갈 생각입니다. 보통 역삼 쪽이 그래도 조금 덜 침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8월 8일이죠. 2022년 8월 8일 밤에 폭우가 내렸죠. 네. 제 기억으로는 강남역 주변 잠긴 게 4번째인데 84년, 87년, 아니 5번째네요. 2001년, 2011년, 2022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없을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을 건데 네. 이번에도 10년 만에 한 번 온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보면서 걱정을 했던 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거 보면서 저건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모텔을 잡아야 된다고 예약해서. 맞아요. 그걸 지금 해집고 이미 무릎까지 온 시점이고 버스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 집에 가시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이 위험하고 실제로 사망사고도 있었죠. 맨홀을 빨려 들어가요.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2001년 홍수 때 거의 5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감전사예요. 저 그때 연대 앞에서 딴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앞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연대부터 이 신촌역까지 원래 복개천이 있거든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강이 만들어졌는데 그 근처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겉모습에 현혹되시는데 서울이랄까 강남도 포함해서 오래된 도시입니다. 되게 한번 현재 지금 보는 것 같은 근대 도시 구조를 만든 게 한 50년 됐네요. 60년대 말부터니까. 그리고 나서 크게 수리를 안 한 상태라 전반적으로 낡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조하려면은 이제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하실 때 지난 8월 8일 홍수 때 차량 침수 많이 났잖아요. 지하 쪽에. 정말 많이 났죠. 주차하시는 건물에 차수백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수문 설치. 근데 그거 침수되면 자연재해라고 배상 안 해줘요. 지난 8월 8일 때 만 대 이상이 지금 침수됐는데 대부분 보상 못 받을 겁니다. 보험 이상으로는. 그럼 차수문이 있었는데 침수가 많이 됐다.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어디까지 배려를 했냐 문제죠. 특히 강남역이라든지 지난 8월 8일에 이수역이 많이 침수됐죠. 이수역도 원래 하천이거든요. 거기 정작 사당천이랑 하천이 흐르는 거를 복귀한 데라 당연히 물이 넘치는 겁니다. 거기는. 그게 뭐 특별한 정치인의 잘못도 아니고 대통령이 집에 가서도 아니고 제가 그 홍수 나기 전에 쓴 책에서 말했지만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도 이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개별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당장 앞으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강남 개발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토건을 밀어붙일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앞으로 삐걱삐걱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그 수십조 원이 들어서 을 들여서 강남 외곽 지역 또는 서울 외곽 지역 및 대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방수로라는 거, 물을 일단 밖으로 보내서 멈추게 했다가 보내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두 가지 문제죠. 그만큼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당장 지금 반지하 사망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거 임대주택으로 보내는 게 더 우선 아니냐라는 식이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그리고 서울 지키려고 경기도 방수로 만드냐 말이냐. 이번에 도쿄 쪽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도쿄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지하 신전이라고 부르는. 그거 도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타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배수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파키스탄은 지금 국토 3분의 1이 잠겼는데 몬순 때문에 하류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상류 지방을 터뜨려요, 댐을. 그럼 상류 지방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서 이제 강남구 분들이, 서초구 분들이 이번 강남 사람들이 네. 어디까지 그런 이기심 발휘하실 것인가의 문제도 있죠.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강남 지역이라는 건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 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워너비 지역을 꼽고 있는데 그 지역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지역을 대체할 만한 곳은 없을까요? 강남이 만들어진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강북이 중심이었고 서울은 네. 강남은 영등포와 천호동이 중심이었지 지금 강남 땅은 비어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제가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강남 3구부터 성남, 용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있죠. 화성까지 이어지는 라인. 이 중에 연계 신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번강남 지역, 서초구 강남구 지역, 네. 그리고 최초의 성남인 광주대단지 분당 지역. 네. 이 지역은 이 지역이 신도시로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살기 불편한 곳이라서 사람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선 그어가지고 사람을 쏟아붓기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고 네. 저지대라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요 역삼동 쪽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살았는데 요 강남역이라든지 대로들이 있는 쪽들은 기본적으로 네. 계곡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죽거리 아래 있잖아요. 네, 양재역 쪽에. 네, 말죽거리조차도 위에 있었어요. 여기 그 아래가 아니라 위에요. 여러분 지금 비석이 있는 데는 네. 옛날에 말죽거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면은 77년 지도를 가져왔죠, 제가. 오, 여기가 77년도예요? 예, 77년의 지도인데 네. 보시면 아직 여기가 강남역 가거리입니다. 이제 강남역은 없고 네. 뉴욕자가만 있죠. 네네. 보시면은 여기는 너무 반듯하죠. 네. 그리고 왼쪽 분 보면 약간 이제 좀 구불구불한 게 있는 건 이제 논 같은 거죠. 네. 살짝 이제 구름 같은 게 있고 오른쪽 지금 강남역 1번 출구가 지금 동글동글하게 하고 있는 아래쪽입니다. 동쪽. 이 위쪽에 국기원이 있는 곳. 맞아요. 국기원. 예, 과학기술회관이 있고 최근에 재건축하고 있는. 네. 여기 위에 마을이 있었어요. 이 아래쪽은 국기원도 물론 언덕이긴 한데 네. 이 아래쪽은 사람이 살기 좀 애매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렇다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강남을 네. 보더라도 이렇게 17년 지도까지 영동 개발 전까지 언덕이어서 사람이 살았던 곳과 네. 사람이 덜 사는 계곡이어가지고 길 놓고 지하철 놓기 좋았던 곳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물들은 차수병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위에 있는 지역도 비가 너무 내리면 지하로 침수하지만 네. 아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들어올 겁니다. 요 상방하교 마을이 이제 우빵아따리 마을이라고 네. 오래된 마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쪽이 이제 하방하교, 아랫방아따리 마을. 상방하교, 우리가 여기에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삼초에 있는. 예, 요건 저죠. 네. 그래서 요 동네는 기본적으로는 침수보다 누수가 걱정인 거죠. 건물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침수된다는 거는 건물주분이 좀 지하로 물 스며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네. 덜 쓰신 겁니다. 조금만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을 막아서 미안한 말이지만 아래로 흘려보내면 되는 구조예요. 살짝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보면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빵아따리 마을 구불구불하고 아랫방아따리 마을 구불구불하고 좀 내려가면 이제 독고리산이라고 지금 매봉역 자리 근처고. 네. 여러분이 지금 말죽거리를 비서울 보시는 건 여기인데. 맞아요. 양재역 있는 곳이죠. 지도상 여기 있죠. 말죽거리가. 네, 그러네요. 거의 매봉역 쪽에 가시다 보면 터블레스 가는 방향에 약간 언덕이 있어요. 네. 내봉산 쪽에. 그쪽이 말죽거리예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도 물 넘치는데 무릎 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내려갈 때 옆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길로. 이 길이 지금도 있어요. 사도건 마을이라고. 네. 그래서 지도로 보여드리면 딱 보면 지도 보면 보여요. 저 아까 올 때 살짝 여기 지도 보여드리고 네. 강남역에서 보면 꾸불꾸불한 데가죠, 가운데. 네. 여기가 우빵아따리 마을이에요. 네. 국기원 있고, 네. 이 길들은 대단히 오래된 길인 거죠. 500년 됐을 수도 있고, 1000년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 영동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게 그대로 이제 구조가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래쪽은 선이 그어 있는 건 여기는 물 넘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난 8월 8일 폭우 때 네. 차수벽 잘하셔가지고 그 노아에 방조했던 데가 이쪽이잖아요. 서초구 쪽의 강남역 근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시는 거는 건물주 분들 또는 건축가 분들의 태만입니다. 이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이 여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올 때 역삼역으로 내렸는데 딱 지도 보고 복닥복닥한 데를 지나서 아래쪽에 있는 건데 건물이 네.
여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사면 언덕일 거다. 그래서 살짝 돌아서 왔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구조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원래 말죽거리, 도곡 근린공원 쪽. 네. 여기가 말죽거리 지역이군요. 매봉역 있는 양재천, 양재 전화고 교차로. 네네. 그리고 옆에 보면 길 하나가 비스듬하게 있죠. 여기 말죽거리예요. 거기가 말죽거리네요. 요건 새로 놓은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물 걱정 없이 사시려고 한다면 요 위쪽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77년도 지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유효한 거죠. 뭐 침수는 최소한 피할 수 있다. 큰 피해는 피할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사도관 마을이 있고 말죽거리 있고 역마을이 있어서 네. 세 마을이 있어서 역삼이 되는 거죠. 세 개 역이 있는 마을이라서. 그래서 역삼인가요? 역삼이죠. 요게 이제 영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영동. 서울에서 이제 강남이 그렇게 명성이 떨친 시기는 영동 개발이 되고 나서부터죠. 여기 원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영등포 동쪽이었잖아요. 네네. 막연하게 영등포 동쪽이 어디인가. 처음에 영등포를 많이 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1의 강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 상도동에 강남초등학교 있고 대방동 쪽에 강남중학교 있고 그리고 당산역 사거리 쪽에는 강남빌딩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강남빌딩. 그쪽에 강남이죠. 그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 기사를 보면 저쪽은 서강남, 지금의 강남은 동강남이라 불렀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영등포가 죽어버리면서 여기만 살아남은. 근데 그거는 이제 강남 개발이 워낙에 개발이 잘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하고 전쟁을 할 때 인구를 강북에 너무 뒀다가는 600만 명을 뒀다가는 전쟁이 안 되니까 내려보내라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가 좋은 땅이라서 사람들이 제발로 몰려들었다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북에 학원 빼고 원래 낙원상가 주변에 학원가였잖아요. 그리고 저 서대문 쪽이 그 입시 과외촌 지역이었어요. 박물관 마을이 있는데 마을 박물관. 그랬다가 학원 못 짓게 하고 유흥시설 금지시키면서 강남에는 유흥시설 무제한 짓게 하고 학교 유지시키는 학원도 짓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게끔 그런 만든 강제 거예요.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강남이 만들어진 거지 원래 좋은 땅이 아닌 거고 질문하신 거 답을 드리면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곳이 있느냐? 그러려고 박정희 정권 말기 때 대학교들을 이전시키려고 그랬죠. 세종으로. 그렇죠. 그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조치원 캠퍼스라든지 홍대라든지 그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중단됐고 그 이후로는 이거를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파워가 없는 거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10년만 더 살았으면은 제2의 강남이 세종 주변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세종 주변이요? 세종과 공주 사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강남이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10년 뒤에도 강남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0년은 뭐 불구하고 뭐 50년, 100년까지도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입지는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놓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다의 개념인데 정치적으로 잘 선택된 입지죠. 살기 좋은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기 좋은 입지죠. 사기 좋은 입지. 저는 이번 책에서 살기 좋은 것과 사기 좋은 것을 구분했는데 전 솔직히 강남에 살기 좋다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곳은 강남은 저 잠실도 살았고 반포도 살았지만 너무 언덕이에요. 좋은 데 사셨네요.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그 학벌 때문에 학교 때문에 온 건데 학교 때문에 제일 불만이었던 게 너무 꾸불꾸불해요 이게. 언덕했다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언덕 마을이잖아요. 근데 파주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곳은 파주인데 평택이나 천천히 완만하게 평지에 펼쳐져요. 전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런 데가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지금 고양시와 파주시 서부 지역인데 한강가 그쪽으로 광해군 때하고 1900년대 초에 이토히로부 밑에 통간부 때도 수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거 보자면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에서 안 됐고 광해군이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고 이토가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고 강남은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거고 앞으로도 수해를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이제 전기차들 이제 침수당하면서 잘 살 겁니다. 지난 8월 8일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사람들이. 제 기억엔 4번인가 5번째인데 마치 처음 겪은 것처럼 충격받고는 이제 강남은 망한다시로 말을 하는데 이슈가 그렇게 난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80년대 7년인가 때 강남터미널에 제 기억에 최초로 물이 잠겼어요. 그때 터미널 앞에 제 무릎까지 물이 왔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꽃시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 처음으로 물이 잠겨서 닷더리 판매하고 그랬어요. 모피들 다 이제 잠겨가지고.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강가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남쪽에.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주택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하면 단전 단순하고. 그쵸. 사람들 이번에 그 홍수 나서 전기 끊기니까 10층까지 엘리베이터 가동 안 해서 걸어갔잖아요. 네. 이미 그랬습니다. 그때. 80년대. 그래서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 가동 안 되고 물이 끊겨가지고 급수차가 왔는데 12층에 살았는데 그때 잠시 네. 10만포에서 네. 물통 들고 이제 12층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고층은 좋아하지만 네. 저는 너무 높은 데는 안 살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고 계신다고 소문 듣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가지고 네. 오늘들 올라오면서 지금 이 빌딩도 전기 끊겨서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바람에 걸어 올라왔는데 이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사시면 돼요. 산다는 건 두 가지인데 강남은 그런 곳이니까 만약의 경우에는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사시면 좋은 거고 차수벽에 있는 탁월한 건물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고르신 다음에 이 21세기에 강남이 이렇다니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땅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네. 부자들은 평창동이라든지 또는 한남동에서 거주를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강남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부자 동네는 거기다 한남동 또는 평창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부자들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가는 거는 정말 정치적 급변이 있을 때 옮겨갑니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면 안 옮겨요. 근데 고려가 그나마 조선을 옮길 때 사람들이 올라온 네. 것도 한양이 원래 빈 땅이 아니라 고려 후기 때 남경이었잖아요. 남쪽 네. 수도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옮겨올 만한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강남은 그런 게 없었던 완전히 농토인데 여기에 사람들을 가라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한 부자들은 오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굳이 왜? 뭐 투자는 하겠지. 네. 하지만 본인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죠. 부자들은 정말 보수적입니다. 괜히 쓸려 움직였다가 잃을 수도 있고 괜히 휩쓸리기 싫은 것도 있고 나는 다르다. 저 이제 떼부자들 벼락부자들이 강남 갈 때 네. 아파트 하나 차나 우연히 골라가지고 부자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대대로 있으면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한남동 이런 데는 네. 1920년대 개발된 곳이거든요. 100년 된 곳이에요. 성북동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게 역사됐기 때문에 네. 100년에 걸쳐서 검증된 거죠.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실 반대로 약간 교통 불편하잖아요, 거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중이 안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부자들이 점점 더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지키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점점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원래 정말 부자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남들 보이는데 안 살아야죠. 타워플리스는 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딱 봐도 보이죠. 네.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경비원 들어와서 뭐라 하지만 네. 어쨌든 보이는데 정말 부자들은 이런 데 숨어 삽니다. 괜히 욕먹기 싫거든. 또 아파트산에 거의 대부분 다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정말 사실 아파트라는 게 네. 오늘 주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집은 잘 지은 단독주택인 거고 네. 프라이버시 보장되고 근데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고 치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잘 지은 아파트가 다음으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지은 주택인 거죠. 물론 중간에 이제 빌라에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가 이런 주택 생활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한국주택유전자라는 이제 걸작도 내셨고 네. 근데 그분의 표현을 빌면 아파트라는 거는 주부의 해방이었어요. 주부의 해방이요? 해방입니다. 네. 그 전까지 집에는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됐어요. 전화도 받아야 됐고 열쇠도 네.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잠그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그리고 문화센터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 60, 70년대 생활사에서 꽤 좀 중시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보면 드라마 보면 이제 전화 오면 과외동입니다. 그리고 네, 성북동입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창동입니다. 신고가 있든지. 근데 신고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는 신고방이 있다가 점점 없어지는 것도 대형 평형에는 그 네. 신고방이 있었다고 있었잖아요. 네. 들어가서 약간 일반인 다른 가족하고 분리되는 식으로 싹 들어가게 하는 필요 없게 된 것이 그냥 잠그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라든지 전기 시설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그래 강북이 예.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것도 있지만 뭐 뒤에는 산 앞에는 강이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부자들이 처음에 그 지역을 혹시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풍수는 안 믿습니다. 풍수지리가 참고로 풍수는 그 요는 뭐냐면 네. 최소한 물이 와서 잘 빠지고 그러면서도 너무 빠져서 메마르지 않게 적당한 곳, 적당히 잠기는 곳
그 정도가 농사짓기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풍수지리적인 게 정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현대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은 농업국가가 아니라 공업국가거든요. 원래 물이 잘 빠지는 게 중요하고 지하에 시설을 잘 만들어서 저수를 잘 했다가 화장실 물도 쓰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예전식 개념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산이 적당히 뒤에 있으면은 산사태 나기 쉽습니다. 요즘에 기상이변이 심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 비가 폭우가 내리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산 임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배산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당장 우면산 무너진 거 보시면 2011년에 네, 맞아요. 예전 개념으로 그렇게 무너질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남부순환로 넘어가지고 아파트도 1층까지 잠겼고,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서초 강남구 쪽에 그 전원주택 많잖아요. 네. 그 곡자 들어가는 내곡, 세곡, 자곡, 네. 은곡 해서 그쪽도 피해 많이 입었어요. 거기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입니다. 우면산이 위험했었어요. 그 뒤로 우면산은 거의 요새화 됐죠. 다 깎아가지고 완전히. 네. 근데 지난 8월 8일 폭우 이후에 좀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우면산 말고는 그냥 이제 모래주머니 몇 개 놓고 말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사고 나기 전까지 안 움직인다는 거를 지난 한 달간 느끼고 오늘 이번에 태풍을 맞이하고 있네요. 우면산은 그래도 방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우면산 됐습니다. 또 부자 동네고. 이게 1939년 식민지 때 만든 지도인데 39년이요? 예, 이태원의 탄생입니다. 우와. 그 전까지 이태원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묘지였어요. 네. 공동묘지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관순 열사도 여기 묻혀 있다가 여기 개발한다고 이장한 게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잖아요. 근데 그때 네. 유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이제 무연고 묘지 취급돼서 가보시면 무연고 합장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분들을 모신다. 네. 거기가 현재 유관순 열사의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광동이라고 네. 오사단길이라든지 유명하잖아요. 네. 종점 숯불갈비 해가지고 네. 거기가 개발될 때 땅 팔 때마다 그렇게 유골이 나왔대요. 다 미처 못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발된 곳이 한남도 이태원이고 이제 개발한 이유는 이제 일본인들의 조선에서 은퇴한 일본인들 또는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부자들의 별장지 같은 거였죠. 당시의 분당 같은 겁니다. 용인 같은. 그래서 이때부터 검증된 곳이에요. 이쪽에 지금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지도 보여드리면은 아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실 거라. 대략 지금 여기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있는 데가 지금 이거예요. 여기요. 살짝 언덕이잖아요. 언덕이죠. 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네요. 요게 사실 살기 좋은 겁니다. 적당히 언덕이 비스듬하게 있어야 돼요. 완만하게. 강남처럼 이게 올통돌통하면은 살기 힘들어요. 학교들 다 위에 있고 국가개발계획 같은 거 보실 때 도시계획 기본계획 같은 거 볼 때 네. 그때 뭐 발표되는 거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국이란 나라, 한반도라는 지역 또는 서울이라는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가 네. 근대적으로 스타트한 20세기 초부터의 계획을 한번 쭉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왜 골라졌고 여기는 왜 빠졌는가? 이때 여기 왼쪽 오른쪽은 왜 빠졌는가? 이런 것들 좀 네. 상상해 가면서 그러면은 여기 이 아래 지역, 당시 개발하지 않은 곳을 개발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고 당시 기술적인 이유, 정치적 이유로 안 됐었는데 지금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해결됐길래 개발하는가?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연습 문제 푸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 기본 계획을 볼 때 여기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산업이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이거까지 못 보시더라도 최소한 네. 도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발표하잖아요. 네. 10년, 20년마다. 네. 두세 개라도 맞춰보세요. 그럼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예요. 게다가 민선 지자체장이 된 다음에는 인구 100만 네. 확장하는 도시 뭐 세계 5대 도시 다 이러잖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다들 내 주변에 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네. 다들 너무 믿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이걸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의 책임으로. 정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열심히 홍보하는 책이 분당에서 세종까지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네. 한번 보실만한 책인데요. 네. 아산시 얘기가 나오는데 네. 당시 아산시장님이 인구 100만을 누렸다고. 근데 이제 이분은 도저히 아니니까 좀 네. 했는데 온갖 해가지고 이제 도시 기본계에다가 100만을 넣었는데 안 되고 있죠. 천안이랑 합쳐서 100만이 아니라 아산만 100. 사실 저는 이제 아산, 네. 당진, 서산 높게 봐요 가능성을.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100만은 좀 아니지 않는가. 화성 같은 데가 이제 100만이라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성남은 100만을 못 들었죠. 네. 그러니까 100만 뚫기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믿고 아산이 시가 100만이 간다니까 투자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넘칠 테니까 예. 가야 된다 하면 네. 안 되는 거네요. 네, 이런 것도 보시고
아산 한번 돌아보시고, 아산 넓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이 아산이라고 하면 떠올리실 건 아마도 KTX 천안 아산역 주변 아파트 많이 올라가네. 이거 좋아지고 있네. 그거랑 아마 저희 현대 자동차 놈들은 거 인주 쪽에 자동차 시험장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아산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반나절 좀. 그러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대중교통 다니지만 네. 차로 다니시더라도 딱 아파트 몇 개 찍고 그 업자들이 권유하거나 이제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데만 말고 그 말 안 하는 곳을 가보세요. 왜 말을 안 하는 걸 같이 봐야지 답이 보여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네. 이제 어디 답사를 가실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전국 다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큰 규모의 도시국가라. 네. 제가 뭐 요즘엔 농촌이나 이제 산촌을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임장할 때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홍춘옥 선생도 네. 그 2호선 라인 기본으로 9호선, 7호선 사이 걸어 다닌다고. 네네. 그리고 버스 하나 일부러 앞에 내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저는 길게 합니다. 전 답사까지 하니까. 전 박사님께서 이번 주만 해도 몇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인천, 하셔가지고. 홍천, 네. 청주. 저는 맞죠? 자차를 운전해서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제가 지금 관악구에 사는데 네. 관악구에서 인천 계양장까지는 차보다 경상이 빠릅니다. 네네. 대충 제가 해보니까 부천 넘어가서 서쪽으로 하면은 열차가 빨라요. 그게 철도의 우위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GTX 얘기 나오는 거, KTX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들 이제 우리 앞에 지하로 KTX 뚫어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안 되는 거고요. 물리적 거리보다는 확실히 요즘은 시간적 거리도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통지리학에서 그 얘기가 있죠. 이제 교통을 의해서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거는 네. 실제로 펼쳐진 지형하고 다른 거라고. 그래서 교통의 시간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돈이 많아도 네. 강남은 별로 살기 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고 집은 이제 실거주는 딴 데 하고 뭐 투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 지금 무주택입니다만 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네. 어차피 자기 집은 안 파는 게 기본인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살고 싶은 데 살아야죠. 제가 살고 싶은 곳은 정말로 전 파주나 고양 쪽이라서. 좀 평지고 예. 대단지가 좀 있고. 아니요, 저 운정보다 북쪽. 개발 북쪽으로. 압력이 없는 곳. 제가 이사를 한 30번 다녔는데 30번이요? 너무 징그러워요. 이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살고 있는데 좀 앞으로도 안 움직이면 좋겠는데 네. 제가 답사를 하다 보면 새로 만든 브랜드 대단히 아파트 단지 말고는 전부 다 지주조합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추진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네. 그 지난주 바로 며칠 전에 청주 남쪽에 상당구라는 데 다녀왔는데 네. 거기도 무슨 지주조합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막 해놓고 철거 예정. 그 운정보다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못 지어요. 그래서 이런 데 살면은 내가 살든 말든 괜히 지주조합들이 와가지고 외지 자본들이 와서 안 건드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쾌적해요, 가보면. 공기 맑고 네. 강도 보이고 전 산보다 강이나 평지가 좋은 사람이라. 근데 특히나 박사님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답사에 다니시다 보면 살고 싶은 곳들이 그렇죠. 분명 생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좀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대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 나와가지고 자기 직장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에 계신 분들은 네. 교통이 안 막히는 곳이 필요하실 거고 이런 분들 중에 제가 최근에 어느 케이블하고 녹화하면서도 만난 연예인분은 가평 산다고 아주 편하다고 편하면서도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런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네. 강남이라면 사실은 방송인들은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좋죠. 여기 반포대교 가면 금방 네. 방송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강남구는 좀 멀어요. 그래서 보면 서초구 살다가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지만 주변에 연예인들 많이 보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주로 서초구 얘기입니다, 그거는. 강남구보다는 서초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네요. 출퇴근 빨리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상암이라든지 네. 일산이라든지 탄영 가야 되는 분들. 네. 근데 강남은 투자 목적은 좋다 생각하는데 네. 투자 목적은 전혀 모르실 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저는 평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파주와 고향의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네네. 또는 평택도 괜찮았고요. 네. 화성이 이제 세계 10대 도시가 될 건데 네. 화성은 가능성이 큰 도시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화성보다 평택이 더 쾌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화성은 서쪽이 가능성 많은 곳인데 네. 조금 오들두들해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탁 트인 느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화성이 너무 잘 나가는 도시라 개발 압력이 큽니다. 개발될 수가 예. 있으니까. 예. 네. 뭐 우정인 해가지고 굉장히 향남이라든지 서해선 뚫릴 거거든요. 네. 뚫리면은 굉장히 이제 시끄러워질 것이라. 근데 거기 비하면 평택은 넓은 땅이라서 네. 그야말로 넓은 호수잖아요. 평택이잖아요. 네. 이거 개발해도 모자랄 거고. 전 아마 한국이란 국가가 평택 개발을 끝내기 전에 인구 감소로 들어갈 거로 봐서 평택의 서쪽 어딘가도 괜찮을 거로 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난 산을 너무 좋아해서 네. 창문 열었을 때 산이 보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전 최근 추천하는 게 강북구, 서울. 네. 서울 강북구 열면 저기 뭐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뭐 불암산, 수락산 멋지잖아요. 네.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 기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안 기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단히 개별적인 겁니다.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 추천합니다. 수유동 같은 데 최근에 4.19 묘역, 국립 4.19 묘역 주변이 네. 카페거리 된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근데 이 프로에서는 우이동하고 네. 지금 지도 보이시죠? 대충 끝에 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의정부로 가는 건데 거기 네. 말고 요쪽 이제 여기 우이신설선, 우이신설선이 네. 있는데 우이동 있고 여기 무슨 쌍문동 있고 네. 요 동네가 좋더라고요. 산 좋아하는 분들 여기 추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우이신설선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요. 완만하게. 네. 양쪽에 계곡 언덕 끝에 올라가서 내려보는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맥시멈에 문 열고 그냥 산에 올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4.19 묘역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4.19 카페거리라고. 거기 4.19 카페거리가 있네요. 예. 여기는 근데 진짜 아파트가 거의 없네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한국은 산 경관 뭐 이게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내려가면 있죠, 아파트들이. 네.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벽산 이런 데 사시면서 네.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산 근처 사시면서 이제 문 열고 올라가시면 되고. 혹시 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 있을까요? 제가 강이라는 게 어느 규모 강을 떠오르십니까? 한강 규모도 있고, 네. 금강 정도도 있고. 저는 크다면 한강이고 작다면 탄천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 솔직히 탄천 정도로 탄천이나 양재천을 만족하시는 분은 강남 좋습니다. 네네. 그러려면 강남은 정말 훌륭한 곳이죠. 남쪽이 좋죠. 네. 북쪽은 한강 좋은 거고, 그래 좋은 건데, 네. 탄천이 이제, 나쁜 점은 평소에 수량이 적어요. 강으로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의 출발점이 광주대단지를 만들 때 가장 실수한 게 바로 그 점인데, 탄천이 있으니까 수돗물 안에 든다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너무 적어서 짓자마자 한강물 끌어들여야 됐어요. 물의 수량이 좀 있어야지 강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흘러가는 게 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홍제천 같은 데가 이제 마포구나 저기 범홍대 앞이어가지고 인기는 좋은데 강이 좀 고가도로 덮였잖아요. 이게 순환도로로. 안 이뻐요.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는 안양천이 좋습니다. 안양천이요? 예. 제가 최근에 양천구청하고 일을 하나 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안양천을 둘러싼 몇 개 이제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천구, 구로구, 의왕시, 안양시 묶어가지고 그 국가정원 아시죠? 순천만이나 울산처럼 국가정원 움직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여기는 꽤 아름다워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개발까지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지금도 저는 아파트 뷰를 보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 그 구로 쪽에서 바라보는 광명이나 쪽에 양천구 쪽의 아파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쫙 펼쳐진 모습이. 그렇게 뷰가 펼쳐진 곳은 노원 신시가지 쪽하고 중랑천 주변 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얀 게 구름처럼 아파트가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이. 진짜 가서 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경우 아마 북한산 좀 올라가셔서 내려보시면 이 서울 동북 지역의 아파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볼 수 있죠. 저는 아파트라는 걸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제 결론 나가자면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건 답이 있죠.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면 되죠.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살기 좋아하는가라는 문제.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을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아니 사람 많은 걸 좋아하는지. 맞습니다. 사람 많은 걸 좋아하시면 정말 이태원에 살아도 좋은 거고, 사대문도 정말 훌륭한 거고, 저기 궁리로 붙어있는 아파트들. 맨날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쩌면 경우 좋을 수도 있어요. 노년에 적적하실 때 사람 보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대문에 들어가시는 건 좋죠.